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세과 이재근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매년 참여했었는데 한동안 없었다가 또 이렇게 이번에 좋은 기회를 해서 여러 우리 환자분들과 이렇게 보호자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이렇게 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는 않고요. 그냥 언제 이렇게 이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기 간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경상관은 이렇게 예쁘고 좋지만 아니 강경변이라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해 주셨지만 바이러스나 뭐 알코올성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간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암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강경변이 동반된 상태에서 이제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써보고 뭐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강경변이 좋아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 간암 같은 경우에도 뭐 자르고 뭐 여러 가지 고주파 치료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속을 갈듯이 간을 갈아주는 거를 이제 간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경변은 이제 간이라는 게 이제 심장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요. 요 옆에 심장 옆에 우리가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 밑에는 이제 신장이라고 콩팥이 있어요. 소변 보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중에 제일 가운데 있고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으로 가는 혈류가 딱딱해지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딱딱해지면 이제 이 간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간으로 가는 혈류가 딱딱해지니까 간으로 가는 이 혈류가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옆으로 연결된 비장이라는 게 커지고요. 이제 비장이 커지면 혈소판이 감소되고 이제 불편하신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옆으로 이렇게 식도정맥류라고 이렇게 그래서 피를 토한다거나 혈변을 본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우회정맥이 발달되고 배 전체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복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간을 통과돼서 해독된 그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간성 운소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 콩팥이 있는데 콩팥이 이렇게 피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고 또 압력을 받고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복수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간에서는 이제 응고장애가 여러 가지 합성이랑 관련된 거 있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거나 이제 혈액 응고장애, 뭐 저하빈 혈증, 전하토륨 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간은 이렇게 웬만큼은 증상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성 강경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우리 몸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 확 나타나는 비대상성 강경변인 경우에는 제때 이식을 안 해주면 물론 이제 생명이 이제 위험을 느끼고 이제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거나 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동반 장기가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누군가 간이식을 해준다 그래서 간이식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거나 뒤늦게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간성 운소 같은 게 심해진 경우에는 간이식은 받아서 복부 장기는 다 괜찮은데 의식은 잘 안 깨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보면 이게 이제 정상 간의 모습인데, 이게 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크기가 이만큼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이게 복수, 이 색깔이 있는 게 복수인데,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처음에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뭐 A형 간염이 생겼거나 아니면 B형 간염이 갑자기 초기 이제 급성 B형 간염이거나 이럴 때에 간 크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간 기능이 떨어진 거랑 다르게 간이 이렇게 아예 쪼그라들면은 이거는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는데 간이식이 하나의 옵션이라면, 이렇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쪼그라든 상태까지 되면은 이제는 간이식 말고는 다른 치료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는 압력이 많이 받다 보니까 요 이제 간 문맥이라는 게 딱딱해지면서 이 주위의 혈관들이 이렇게 막 커지는, 우회정맥이 커지는 모습이고, 비장이 커지고, 비장비대가 있고, 복수가 차고 이런 모습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도정맥류 같은 게 생깁니다. 식도정맥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식도에 이런 혈관들이 커져 있고,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막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혈변을 보거나 피토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압력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간 수치가 정상이에요, 뭐 다른 게 다 좋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압력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식도정맥류가 이렇게 터지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합성 기능이 있는지, 또 이렇게 응고장애 같은 것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또 이제 간문맥 항진증이라고 이렇게 압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이 간이식의 적응증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간이식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기 간부전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제 내과적 치료를 여러 가지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새 뭐 인공관장이나 아니면은 뭐 대지 이종장기 이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안 좋아진 부품을 갈아야지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식을 안 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게 멜드 점수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크게는 그 빌리루빈이라고 황달 수치와 그다음에 그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 그리고 혈액 응고 수치인 INR이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계산을 하는 수식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학회나 이렇게 구글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해서 보면 이게 멜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보통 내사자 간이식을 받는 요 정도가 되면 3개월 내에 생존율이 2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도 80% 이상이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럴 때는 빨리 무조건 이제 간이식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대부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 자료긴 한데요. 멜드 점수로 보면 이제 요새는 뭐 멜드에서는 이제 그 나트륨이라고 소금기가나 복수나 이런 거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멜드, 소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하여튼 멜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90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중간, 그러니까 초기 뭐가 가까운 요 정도만 되더라도 90일 내에 한 5%에서 10% 정도가 돌아가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6개월이면은 누적돼서 또 한 15% 20%가 돌아가시는 거고, 1년이 되면 또 더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점점 이제 누적돼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간은 원래 증상이 많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다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내가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이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멜드 점수와 다르게 요거 이제 CTP 점수로 했을 때도, CTP 아까 이현 선생님 보여주실 텐데 10점 이상이면 3개월 내내 사망 가능성이 33%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세브란스 병원 유튜브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늦지 않게 간이식을 고려해야 될 5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황달이나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간성혼수가 있을 때는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많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간암 걸려서 몇 개월 내에 돌아가실 위험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훨씬 높은 거기 때문에 바로 꼭 병원에 가서 이게 우리가 증상을
그 주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병원 가서 뭐 예약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출혈이나 간신증후군이나 간성운수나 이런 거는 뭐 저한테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뭐 저한테 어느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 받아볼 거 이렇게 여쭤보는데 다음 날 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제 간경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오늘은 많이 자세히는 못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성간부전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급성간부전이라는 건 A형 간염이나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약간 엄청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굉장히 해독을 잘 못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간이 급성간부전이 오면은 이제 바로 이런 처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간경변과 간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꼭지점에 이제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암은 이건 예전에 있던 이제 길잡이였는 그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간암은 그래서 간이식이 왜 좋은가 하면 기존에 있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더라도 막 간절제, 고주파 뭐 어떤 좋은 암이 있더라도 그 암은 잘 치료할지 몰라도 그 암이 생길 수 있는 텃밭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간이식이기 때문에 간이식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어떤 치료보다도 성적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타까운 게 이제 내사기증자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간암에서 간이식을 받으려면 그 누군가 기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증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나 혼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대지 장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돼서 굉장히 좋아지는 날이 오면 진짜 간이식으로 바로바로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간이식은 근본적인 간암에 대한 거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간이식이 되게 좋은 치료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사기증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아까 우리 이한 교수님 보여주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간이식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하다가 잘 반응하는 좋은 암인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치료로서 간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사기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간이식만 먼저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간절제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들을 같이 동반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암이 가장 이제 간이식으로 치료하기 좋은 암이냐 봤을 때는 이제 암이 하나인 경우는 5cm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제 3개 이하의 종괴일 경우는 3cm 미만인 경우에 이제 이게 밀란 척도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치료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1992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이, 근데 아직도 지금 30년 넘게 가장 좋은 적응증의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22년에 그 간암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간세포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었고요. 이때 보면은 일단은 그 모든 암에 대해서 다 간이식을 하면 좋겠지만 간이식 하고 나서 성적이 좋은 암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밀란 척도라는 아까 그 5cm 이하 또는 3cm의 3개 이하이면서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 이제 밀란 척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간절제를 할 수 있으면 간절제나 고주파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식은 누군가의 기증, 가족분들의 기증이나 아니면은 내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멜드 점수로 아까 간경변이 되게 심하고 막 오늘 내일 하셔야 되는 아주 위중한 상태에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를 먼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1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증거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치료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이식을 바로 가족분들한테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미국처럼 이렇게 내사 기증자가 많고 치료하다가 이제 나중에 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확률은 적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암이 뭐 좀 진행이 많이 됐거나 이래서 치료를 하거나 이래서 간이식을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든 이제 그 대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국소 치료를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성 간암일 때도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소 치료를 통해서 암이 적정한 병기 내로 들어오면 이때 간이식을 받으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이게 암이 간이식을 해도 좋은 성적을 보일지 아니면 나쁜 성적을 보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이드라인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이게 간경변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간경변이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간암에 있어서 암이 진행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60%, 65%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간부전에 오거나 뭐 이제 출혈이 생기거나 뭐 폐혈증이 생기거나 간암 외에 돌아가시는 분도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이 파괴되었고 더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속도가 빠른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제 구제 간이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중을 두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생체간이식 좋은 건 알겠는데 기증자는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고민을 많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 병원 같이 큰 병원 뭐 간이식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1, 2등 하는 이런 병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기증자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모아봤어요. 이거를 이게 제가 주저자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막 모아봤더니 이제 그 기증자 부작용은 거의 1%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고,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1%대이고 보통 처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뭐 사고 날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운전도 하고 뭐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기증을 하게 되면 원래 간에 한 8, 90% 간이 자라서 이제 간 기능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제 요새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생체 간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미 몇십 년간. 그럼 생체간 기증자 검사는 뭘 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피 검사랑 CT를 통해서 구조를 보고요. 2차 검사를 통해서 MRI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로봇을 통해서 간 절제술 및 간 이식을 진행을 했고요.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요새 복강경이라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강경은 이 기구를 통해서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이 됐지만 이 로봇은 사람의 손과 똑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16년인데 7년 전이네요. 로봇을 통해서 간 기증의 절제술을 저희 병원에 계신 최경호 선생님이랑 김명수 교수님 쪽에서 하셨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게 3달 후인데 거의 흉터가 이제 잘 보이지 않고, 뭐 이제 속옷을 좀 내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병원이 잘하는 게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행성 간암인데 간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암을 치료해서 암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문맥까지, 그러니까 아까 혈관 침범을 안 해야지 간이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관 침범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막 여러 가지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여기 암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다음에 그냥 지켜보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이게 다 죽은지 알았는데도 나중에 이제 몇 년에 간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여기 원래 정상간이랑 다르게 간이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간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치료한 다음에 간이식을 받는 게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현대의학에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데 원격석 전이가 있는 경우에 원래는 간이식을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폐에 이제 전이 됐던 사람에게 있어서 간이식을 한 걸 우리 주동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게 있고요. 이게 단순히 간이식하고 나서 1, 2년 산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때 발표할 때는 8년이었고 이제 지금은 벌써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재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폐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암에 대해서 잘 절제를 하거나 잘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치의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또 간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분은 이렇게 뭐 이거 다 저기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70 몇 세 그 환자분인데 그 간이식 받으면 되게 이제 좋아지셔서 하고, 요때만 해도 제가 그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70세를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저희 간이식 하시는 분들의 70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대 여명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간이식이 다른 거랑 다른 치료랑 다르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10년 후에 생존하시는 분이 굉장히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물론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빠지셔서 어느 다른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교수님들과 코디네이터실에서 전원 문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이제 요새 뭐 이렇게 병원 응급실도 오기 힘들고 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문제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 서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저희 병원은 어떻게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식까지 또 아니면 적절한 치료까지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